네. 코로나 사태 이후 최근 사회적 이목을 끄는 대형 음주운전 참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사망 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사건이 이어지면서 안타까움 더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을왕리 음주 사고부터 짚어보죠.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 하다가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 이야기인데, 네. 딴 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태도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게 한 부분이 많이 큽니다. 네, 119부터 신고한 것도 아니고, 예. 결국 이런 부분이 양형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사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면 가해 차량 운전자가 특가법상 도주 뺑소니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받겠지만 이번 사건은 도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상 뺑소니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에 필요한 조치, 경찰 신고, 2차 사고 방지 노력, 피해자 부조행위 등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사고 미주치죄 위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부분과 사고 미주치죄 경합되어 가중처벌 받습니다. 경찰은 사고 미주치죄에 대해서도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에는 부상자 구호 조치부터 먼저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됐으니. 네, 맞습니다. 네. 자, 구속영장 발부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예전부터 정부는 음주 사망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까지는 이렇게 구속 수사를 안 해서 문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주운전 방조 혐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음주운전 방조라는 것이 단순히 동승한 것은 해당되지 않지만 이 동승자가 차량을 제공했고 동승까지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음주운전 방조 성립은 문제될 것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방조 성립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양형 어떻게 됩니까? 네,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 지금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이 형량 선고할 때 상당히 관대한데요. 보통 먼저 법정형을 보더라도 주범의 형량보다 2분의 1 감경되고요.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0.1% 기준으로 본다면 6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실제 선고될 때는 이보다 더 낮게 선고됩니다. 대부분 벌금형 선고되고 심하다 싶으면 집행유예 선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원 선례에 따른다면 이번 사건도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떠나가지고 동승자는 운전자가 위험 운전한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방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와 같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운전 치사에 대한 방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건 당연히 윤창호법 적용되는 것이죠? 네, 음주운전 사망사고 모두가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건 아닌데 이번 사건은 적용 대상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넘은 것으로 나와 만취 상태인데 이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윤창호법 즉 위험운전치사죄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형은 무기에서 무기징역형 또는 3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법원이 선고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은 가중사유에 해당하더라도 4년에서 8년에 불과합니다. 대폭 축소시켜 놓았는데요. 결국 이와 같은 대법원 양형 기준도 그나마 7월부터나 시행되고 있고요. 그전에는 더더욱 약하게 처벌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전에는 합의하면 집행유예, 합의 못하면 실형 선고되더라도 2, 3년이 고작이었는데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그다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 실제 법원 선고형을 본다면 3년에서 4년 정도 선고됐고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 선고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안타까운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낮술 마신 운전자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9월 6일, 그러니까 지난 6일
오후 3시 반쯤에 서울 서대문구 인근에서 만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6세 아이를 덮치면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엄마만 가게에 들어가고 아이는 기다리게 했다가 오히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났는데 예. 가해 운전자는 현재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을 들이받지 않습니까? 직접 친 게 아니고. 이런 네. 경우에도 윤창호법 적용할 수 있습니까? 네, 보통 운전자가 사람을 친 경우에 위험운전치사가 네. 성립하는 건 당연하고요. 예. 간접적으로 운전자가 가로등을 충격했다 하더라도 가로등이 쓰러지면 보행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네.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살인에 대한 고의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고 직접 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접 충격한 것은 양형에 고려될 뿐 사망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운전자가 만취된 상태에서 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키고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라 윤창호법 위험운전치사 해당됩니다. 네. 가로등을 쳤지만은 윤창호법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말씀 나눴습니다.